5월 초는 관광하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다들 얘기하셨지만 꽃 피고 산새 울고 산들산들 봄바람 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이때 놓치지 말고 꼭 관광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관광 주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주간은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네. 2014년부터 지금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원래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네네. 딱 2주간 네. 본 관광 주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저희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17개 시도 그리고 각 업체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벌어지면서 또 특히 많은 19개 대기업과 한 3,600개 정도의 업체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여행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여행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숙박비도 있죠, 교통비도 그렇죠. 있죠, 또 맛집을 또 꼭 가야 되거든요. 요즘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돈 쓴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근데 관광 주간에 할인이 된다니까 좀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으네요. 여행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저 숙박입니다. 숙박은 하나 리조트, 네. 갱명 리조트, 켄싱턴, 그리고 베니키아 호텔, 뭐 홈스테이 같은 데서 대규모 할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 관광 시설, 아이들 좋아하는 그 시설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네. 그리고 대명 비발디 파크 같은 곳에서 또 이 할인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630개 정도의 지역 그 맛집에서도 할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시려면은 그 장비 같은 거를 좀 사야 될 텐데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도 그런 어떤 할인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 그 많이들 합니다. 국립공원 전국 28개 국립공원 야영장에서는 뭐 지금 50% 할인. 그리고 요즘 또 가족 단위로 하는 전국 그 75개 사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네. 그거는 단돈 10,000원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얘네들을 데리고 관광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할인도 좋지만 할인은 부모가 돈을 내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번 봄 관광 주간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그 시도에 맞는 독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어떤 지원금과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전북 전주에서는 생생장터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5월 2일부터 8일까지인데요. 네. 어떤 로컬 푸드, 뭐 특산물도 판매하면서 통기타, 마술쇼 같은 그런 신나는 공연이 벌어지고 특히 또 한옥마을 달빛 기행 같은 그런 거 벌어지고 있고 또 충북은 이쪽 그 힐링 역시 온천이 많다 보니까 수안보를 위주로 한 어떤 힐링 스파 투어. 인천은 아시다시피 섬이 많습니다. 그 섬 백령도 이쪽 뭐 이작도를 연결하는 섬마을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삼시세끼에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어디까지 가봤니 해가지고 스탬프 투어, 뭐 김광석 거리 그렇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사회적 공익적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산림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산림복지 서비스 어떤 건지 사실 쉽게 다 개념이 와닿지는 않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복지라는 것은 숲을 기반으로 합니다. 잘 가꾸어진 숲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 치유라든지 그다음에 휴양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거죠. 그런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산림복지 서비스란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태아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뱃속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웰빙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힐링이 중요해지면서 숲이 지금 힐링의 총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이 복잡하다 이러면 이제 힐링하려다 킬링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이용 방법의 문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처음에 이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은 분들은 검색창에 숲의 온이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은 숲의 온 시시에 오시면은
별도의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뭐 휴양림을 어떤 휴양림이 있고 치유스포 어떤 곳이 있고 뭐 거기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연락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삶촌 홈페이지도 이런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이 그 산림복지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료이거나 안 그러면 가급적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이 딱 맞는다 싶어요. 앞으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더 많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이걸 지난 3월 27일에 이런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뭐 산림복지단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한테 이런 바우처 제도를 조금 제도를 시행해서 이제 약자들이 복지 서비스 좀 자주 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서비스 인정 이런 부분 인정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통하면 아마 국민들이 더 이제 숲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가 인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조림 성공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국민들이 숲에 가서 이제 잘 활용하면은 국민들이 또 행복을 느끼고 또 이제 산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는 임업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희망을 소득을 가지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산림복지국가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도 좋고 국가도 좋고 모든 분들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천식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기침을 계속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먼저 천식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한의학에서 천식은 효천증이라고 부릅니다. 효천증. 효가 네. 그런 거랑 기침 소리가 나는 거를 효라고 부르고요. 천이 숨이 급촉하고 숨쉬기 어려운 상태를 효천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기침 소리가 그렁그렁하면서 지속되는 알러지성 질환을 천식이라고 부릅니다. 폐에 기관지에 점막에 염증이 있고 기관지 점막 내 근육에 경련이 있은 알러지 질환을 천식이라고 합니다. 천식은 어린이의 기성장을 방해한다. 참고로 저는 천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그 쿨의 이재훈 씨는 천식이 있습니다. 아, 그 힌트가 굉장히 헷갈린데요? 그러니까 둘 다 키가 작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아, 천식은 키를 뭐 크게 할 것이다. 대부분이. 정답은요? 정답은 천식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네요. 네. 성장에는 성장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수면에서 약 75%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분비가 되게 됩니다. 네, 천식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누워있을 때 발작적인 기침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청기와 곡기라고 해서 밥을 먹는 이상으로 숨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아무래도 곡기가 아무리 좋아도 숨쉬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성장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늘어나는 질병인 만큼 이 천식이라는 게 그 예방법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창문을 여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요즘 방대에 다 옷방, 드레스룸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먼지의 특성이 환기를 안 시키면 잘게 부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2번 정도는 문을 열고 환기를 15분 이상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흔히 이제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도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이제 자녀분이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키우시는 거는 마땅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분 같은 것도 같이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습도가 아무래도 있는 쪽이 숨쉬기 편하기 때문에 가습기 사용 등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역으로 곰팡이가 살기가 쉽고요. 이제 집을 구하실 때도 결로 현상이 있는지 벽을 한번 이렇게 쓸어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